임진왜란설 공부하면서 정말 발굴해낸 인물이기도 한데 황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당시 임진왜란사에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황진 이런 분이 외자입니까? 황진? 황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진 장군을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황진 장군 관련 영화까지 제작에 지금 준비가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작사님께 모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래서 지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황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7월 황현필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왜 하필 황씨냐고요?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안 믿어주고 오해를 하십니다. 황진 장군 진짜 오늘 처음 뵙는 게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네. 대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다 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에게 임진왜란 7년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위대한 전투는 무슨 전투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제2차 진주성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우리가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예. 김시민 장군을 이야기하잖아요. 행주대첩은 3만의 왜군이 침략했을 때 1000명 정도 죽이고 한 10시간 정도 막아낸 대첩이고요. 진주대첩은 3만 명의 왜군이 공격했을 때 4일, 5일 정도 막아내고 한 3,000명 정도를 전사시킨 전투였는데 제2차 진주성 전투는 휴전이 됐으나 1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열받아가지고 일본의 모든 장수를 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장수가 한 전투에 출동하는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 네. 10만 병력이 진주성을 침략해 옵니다. 네. 10만 병력이 침략해 오니까 명나라부터 진주성을 포기하고요. 그 유명한 권율 장군, 곽재우 다 진주성을 포기합니다. 이때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들어갔던 분이 황진, 김천인 이런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진은 제 실록 기록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황진이 하필 1592년, 1593년에 일찍 돌아가셔서 좀 덜 묻혀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역사적 인물이 유명해지려면 그 역사적 인물의 고향이 어딘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남다면 곽재우의 고향이 경남 의령입니다. 삼성 고향.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됩니다. 혹은 집안 전신이 얼마나 잘 되느냐 중요한데 이분은 저는 집안이어서는 아니 집안이긴 한데 예. 장수왕씨긴 한데 네. 그래서가 아니고 예. 저는 진짜 황진 장군 같은 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진 장군이 죽었을 때 실록에 이런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장수 중에 중국의 역사 속에 나올 만큼의 영역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장수가 죽었다. 근데 실제로 황진은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예. 일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7년 전쟁 중에 가장 큰 패배는 이치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치 전투를 이긴 게 황진이에요. 그렇구나. 이치에서 황진이 이겼기 때문에 이순신의 후방이 공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이긴 게 그냥 수성전에서 이긴 게 아니라 백변전에서 날라다녔다. 1437번님도 저는 이순신 장군님 집안인 덕수이 씨라고 있습니다. 충무공과 율곡 두 분 모두 덕수이 씨인데 두 분은 교류가 있었을까요? 집안 행사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참여하고 이런 거 없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사회성이 그만큼 약간 사회생활하기 좀 힘드신 분이었던 게 당시 이조 판사였던 제 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조 판사였던 이이가 율곡 이이가 자신의 삼촌뻘인데 나이는 자기보다 9살인가 어렸던 이순신을 한번 만나자고 유성룡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조 판사면 인사권이 있는 분이니까 이순신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사권이 있는 이조 판사를 지금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거절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분은 만남이 어그러진 거죠. 집안에 모임이 없었다. 뭘 물어봐 그런 거냐? 바로바로요. 네. 8536번님, 저는 중식당을 운영하는데 신메뉴를 만들다가 전복과 낙지를 넣고 만든 짬뽕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정할 때 뭘로 해야 하나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고민을 하다가 지은 이름이 명량짬뽕입니다. 히트 메뉴 중 하나인데 손님들이 짬뽕 드실 때 명량해전에 그 명량이 있냐며 질문하시고 하는데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이름이라고 강의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메뉴를 딱 정하셨네. 저 오늘 짬뽕 명량 먹었는데. 짬뽕. 명량짬뽕 맛있겠죠. 예. 명량 소주 뭐 이런 건 없나? 그거는 글쎄요. 명량 없네요. 소주. 네? 너무 거북하네요, 소주 이름이. 자, 예. 자 오늘 저 황현필 선생님도 강의 좀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책 10분 받으실 분을 뽑았거든요. 끝번호 잘 들어보세요. 황현필 선생님의 저서 이순신의 바다 받으실 분들입니다. 4820번님, 0005, 6465, 컨택트 21, 그리고 2116번님, 8356번님, 8816번님, 4510, 까망2님, 그리고 4836번님, 이렇게 10분께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이유.
일단 전쟁 영웅이고, 그런데 그 굉장히 정의로움과 그 용기 이런 걸 우리 후손이니까 당연히 본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다. 실제로 전투 중에 일본의 외선을 격파시킬 때도 그 외선 안에 조선인 포로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거라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해전에서 외선을 격파시키면 꼭 한두 척을 살려줍니다. 살려둔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들이 육지로 도망을 치게 되면 패배에 대한 분노감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사륙하는 게 두려워서 한두 척을 살려주면 당연히 배로 부산까지 피난 가는 게 일본군이 빠르기 때문에 어두워서 새벽이 되면 배 타고 나온단 말이죠. 네. 또 기다렸다 그거를 잡고 그런 과정들, 모든 전투 상황마다 백성들의 안위를 항상 살폈던,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셨던 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 황해필쌤의 책 제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는데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부제는 그 바다는 무엇을 삼켰나. 예. 자, 정치적으로 나와주시면 안 되냐는 문자도 왔는데 대답 한번 해주시죠. 네, 웃음으로 대신. 귀한 시간 너무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네. 자, 최진 아나운서도 네네.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TBS 캠페인 새롭게 뜨고 있는 개인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셨나요?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배려한 안전 운행은 필수.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면 보도에서의 운행은 멈추고 전용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 주세요.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TBS 캠페인 어른을 생각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신당 1등에 사는 정정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0돌 됐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조사에 나왔는데 돈을 제일 1위가 올라왔더라고.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행복은 말이지 않아요. 숨이 있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뭐 고통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는 한번 좀 자연으로 좀 나가서 바다 한번 가보고 그 시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TBS 캠페인 어른을 생각하다. 때론 시야를 넓혀가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선물하라. 72세 정장덕 어르신이 알려주신 행복한 삶의 지혜입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무렵부터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의 적설량은 1에서 3cm로 예상되는데요. 6시 무렵 시작돼서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눈이 내리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또 오늘 저녁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경기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TBS 내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모레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레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 방역 패스 조정 방안, 설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 방역 패스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 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로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도로에 제설제를 뿌리고 곳곳에 비치된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6시쯤부터 서울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눈이 그친 뒤에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가 얼 수 있다면서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일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탈세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오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으로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 씨에 대한 3차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장모 최 씨와 부인 김 씨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부지를 사촌으로부터 매매 계약하기로 하며 2년 6개월간 가격을 설정하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총 2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최 씨와 부인 김 씨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했다며 이는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에 휩싸인 유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차기 최고 경영자 내정자인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임직원들의 의견을 숙고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내륙지방에 1cm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6도입니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아였습니다. TBS 캠페인. 우리는 사랑 고백을 거절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사랑이 무슨 죄야? 하지만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여러 번 거부했다면 당신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멈추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제가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제 차를 막 밀었는지 앞차랑 부딪혔더라고요.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초돌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차를 민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밀어야만 한다면 이중 주차된 차와 주변 차의 안전거리는 충분한지, 바퀴 방향이 정면을 향해 있는지, 바닥이 경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중 주차를 한다면
연락처는 잘 보이게 하고요. 기어는 중립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어둡니다. 매너 있는 주차 문화, TBS가 함께합니다. 1번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사 쪽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모두 끝냈지만 이 사고 여파로 뒤쪽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고요.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공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원릉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원래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방면 수동 졸음쉼터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1, 2차로 막고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통해서 비좁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오늘 퇴근 시간대 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눈이 날리기 시작해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함춘호의 포커송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함춘호의 포크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서 그래서 사는 게 재밌다는 말들 종종 하죠.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다 알고 산다면 마음이야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는 맛이 날까 싶습니다. 쓴맛, 단맛, 짠맛, 신맛, 항상 달지만은 않은 그 맛들 모두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은 오후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긴 함춘호의 속성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쉬